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한 번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한 부부. 그런데 재결합한 지 단 5개월 만에 또다시 갈라섰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은 이 부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법원이 내린 판단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준과 서연. 이 두 사람은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이었고, 서연은 피아노 교습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죠. 처음엔 좋았습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웃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과의 관계 문제, 경제적 압박,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두 사람. 시어머니는 서연이 없을 때마다 집에 들어와 냉장고를 뒤지고 반찬을 챙겨갔습니다. 결국 첫 번째 이혼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이상한 것입니다. 떨어져 있으니 오히려 서로가 보이기 시작했죠. 민준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서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인정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나는 중간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 미안해. 부모님한테도 제대로 말 못했고 너한테도 그랬어. 서연도 말했습니다. 나도 너무 감정적으로만 대응했던 것 같아. 그리고 두 사람은 결정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이번엔 제대로 하자고.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가족 문제는 함께 풀자, 혼자 결정하지 말고. 부모님 일도 우리 둘이 상의해서 결정하자. 서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우리 둘만 생각하자. 민준도 진심으로 대답했죠. 알아, 내가 약속해. 이번엔 부모님한테도 확실히 말씀드릴게. 두 사람은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서연은 피아노 교습을 계속했고, 민준은 병원 야간 근무를 소화하며 가정을 지켰습니다. 모든 게 다시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결합 2달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시부모님의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안 보였습니다. 잘 지내니? 밥은 먹고 다니고? 하지만 점차 내용이 달라졌죠. 생활비가 좀 빠듯하구나. 조금만 도와줄 수 있니? 아버지 대출 상환이 다음 달인데 500만 원만. 집도 오래돼서 손봐야 할 곳이 많아. 1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서연이 옆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먼저 상의하기로 했잖아. 민준은 난처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내가 해결하고 나중에 서연한테 얘기하자. 지금 말하면 또 싸울 것 같아. 그렇게 민준은 혼자 결정했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보내기 시작했죠. 서연 몰래. 그런데 어느 날 서연이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부모님이 집에 온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대뜸 말했습니다. 민준이 없어? 전화를 안 받네. 들어가도 되지? 서연은 당황했지만 차를 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살림살이가 좀 좋네? 우리 집은 낡아서 난리인데 민준이한테 집 수리비 받았다 고맙더라. 서연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네?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아들이 효자야. 우리 대출도 갚아주고. 근데 이번 달은 좀 늦네. 생활비가 빠듯해서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너도 돈 벌잖아? 피아노 가르치면서 우리 아들 혼자 다 부담하게 하지 말고 너도 좀 보태. 시집 왔으면 시댁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제가 남편이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 쳤습니다. 상의? 부부가 무슨 상의를 그렇게 많이 해? 우리 때는 그냥 했어. 시부모 모시는 게 당연한 거지. 아,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집 와서 청소 좀 해줘. 나이 들어서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더라.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레슨이 많아서요. 레슨?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시어머니 집 청소하는 게 우선 아니야?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시부모가 나간 후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달간 빠져나간 돈이 총 1,500만 원. 이게 뭐야?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한 우리에게 왜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고 나한테 직접 청소하러 오라고? 민준이 퇴근했을 때 서연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민준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기? 오늘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 민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전화를 안 받으셔서. 통장 봤어, 1,500만 원.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함께 결정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어머님이 나보고 다음 주에 청소하러 오래.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말씀드릴게. 그래서 돈은 왜 혼자 결정한 거야? 말하면 또 싸울 것 같아서. 급하셨대 대출 상환일이 다가와서.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한 거야? 또 조금만 버티자 상황 정리되면 제대로 얘기할게.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중에는 또 언제야? 우리 첫 번째 이혼도 이렇게 시작됐잖아. 민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이건 우리 삶이야. 우린 부부잖아. 서연의 말에 민준은 대답했습니다. 알아 근데 지금은 부모님도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또 나중에라고 했어? 그리고 청소는? 내가 시댁 가서 청소를 해야 돼? 민준이 난처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하지만 한 번쯤은. 한 번쯤? 그 다음엔 2번, 3번이 되는 거잖아. 첫 번째 결혼 때도 그랬어. 한 번만 하다가 대화는 평행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이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뭐? 동생 사업 자금? 500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또 뭐래? 동생이 사업 시작한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동생? 시동생 사업 자금까지 우리가 대야 돼? 그건 좀 민준이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어머니가. 그날 이후로 말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밥 먹었어? 그래. 그리고 일주일 후,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아, 집에 있었네? 청소 도구 가져왔어. 우리 집에 가자. 서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레슨이 있어요. 레슨? 지난주에도 레슨이라며? 시어머니보다 남의 집 애들이 더 중요해?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꼭 갈게요.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다음 주? 그때도 또 핑계 대겠지. 우리 민준이가 불쌍해. 이런 며느리 만나서. 그나저나 여기 살림살이 좋네. 이 소파 새 거지? 얼마 했어?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내 돈? 부부가 무슨 네 돈, 내 돈이 있어? 우리 아들 돈이지. 그 돈으로 시댁 좀 도와주지. 이런 데 쓰고. 시어머니가 간 후, 서연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야근이 잦아졌고, 서연은 학생들 레슨에만 집중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를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번엔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차 좀 바꾸려고 하는데 중고차 하나 알아봐. 돈은 네가 좀 보태주면 안 되겠니? 서연은 한숨을 쉬며 민준에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민준은 그 메모를 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이번 달 생활비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리고 서연이 요즘 왜 그래? 전화해도 안 받고. 며느리 교육 제대로 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별거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더 나빠질 것 같아.
시간을 두고 정리하자. 부모님한테도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그때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가는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서연이 물었습니다. 또 혼자 결정하는 거야? 우리 함께 결정하기로 했잖아. 가족 문제도 우리 문제도 부모님 일도 함께 상의하기로 했잖아.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당신 부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청소하러 오래. 내 돈으로 산 소파 갖고 뭐라고 하시고. 시동생 사업 자금, 시아버지 차값까지. 그걸 당신은 한 번도 막아준 적이 없잖아.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야? 또? 민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편도 아니어야 했는데. 결국 아무의 편도 되지 못했다. 서연도 생각했습니다. 또 이렇게 끝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준이가 집 나갔다며? 내가 뭘 잘못했길래? 며느리가 집안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지. 우리 아들 힘들게 하지 말고. 금이 간 관계는 완전히 파편이 되었습니다. 별거 3개월 후 민준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법원이 이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법원은 단순히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과정을 봅니다. 갈등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었나? 누가 그 갈등을 조정하려 노력했나? 선행된 별거가 파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서연이 진술했습니다. 저희는 재결합하면서 약속했어요. 가족 문제는 함께 결정하자고. 우리 둘부터 생각하자고. 하지만 남편은 또다시 혼자 결정했어요. 시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도, 별거를 선택하는 것도, 시어머니는 제게 청소하러 오라고 하셨어요. 제 돈으로 산 물건을 갖고 뭐라고 하셨고요. 시동생 사업 자금, 시아버지 차 값까지 요구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 측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나중에 얘기하자는 말만 돌아왔어요. 부모님께 한 번도 제대로 말씀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엔 민준의 차례였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다리를 놓으려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챙기고 아내도 챙기려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뤘습니다. 부모님께 지금은 어렵다고 말하는 것도, 아내와 제대로 대화하는 것도. 판사가 물었습니다. 부모님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민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네, 알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청소를 요구하신 것도요?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동생 사업 자금, 부친의 차량 구입 요구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께 명확한 선을 긋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그리고 또 싸울까봐. 그래서 회피했습니다. 배우자와의 약속은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결정하기로 한 약속을요. 법원은 양측의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법원이 본 것은 이렇습니다. 첫째, 갈등의 근본 원인. 시부모의 과도한 경제적 요구와 며느리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가 시작점이었습니다. 둘째, 조정의 책임.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을 조정할 1차적 책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법원은 명확히 말합니다. 해당 배우자에게 있다고. 배우자 일방의 부모와 타방 배우자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그 조정 책임은 1차적으로 자신의 부모와 관계된 배우자에게 있다. 민주는 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명확한 선을 긋지도 않았고 아내와 충분히 소통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부적절한 요구를 방치했습니다. 과도한 경제적 지원 요구, 며느리에게 청소를 강요하는 것, 며느리의 재산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선행 별거의 영향. 민주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별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결정타였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조정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선행한 별거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주된 책임은 별거를 선택한 사람에게 있다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은 부모의 부적절한 행동을 알면서도 방치했고 배우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아내의 책임은 법원은 서연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라는 메모를 남기고 대화를 차단한 것. 이것은 경솔한 대응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비율로 따지면 주된 책임은 민준에게 있었습니다. 민준 80%, 서연 20%.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을 조정할 1차적 책무는 해당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피고 민주는 이러한 조정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부모의 부적절한 요구와 행동을 방치했습니다. 과도한 경제적 요구, 며느리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서 연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별거를 선택함으로써 혼인 관계의 파탄을 심화시켰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민준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대한민국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을 기각합니다. 민준과 서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엔 누군가 했어야 할 대화와 조정이 비어 있었죠. 법은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의 책임을 봅니다. 당신이 이 사건의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그리고 당신이라면 어느 시점에서 선을 그었을까요?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관계는 혼자 지킬 수 없지만 혼자서 무너뜨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않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무너집니다.